그래서 소화 효소 작용에 활발하게 하는 pH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위에서 pH 환경은 2라고 그랬죠. 이것이 염산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소독, 살균 작용을 해주죠. 그리고 탄수화물을 가수분해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염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염산은 HCl인데 CL은 뭐냐? 바로 소금 NaCl에서 만들어지고, H는 혈액 내에 있는 수소, 이것이 이제 결합이 돼 가지고 염산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동운동, 위장의 연동운동입니다. 이 식도에서 내려온 이 부분이 분문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가는 것이 유문.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건조기 된 음식물들이 아직 거친 큰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 좁은 공간을 통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건조기로 완전히 됐을 때 이 좁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문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유문 괄약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부 식도 괄약근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 분문이, 이 괄약근이 약하면 위산이 일로 역류가 돼서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연동운동은 바로 이렇게 분절운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분절운동을 통해서 아래로 밀어내기를 해주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 이 연동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15 내지 20초 정도 간격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췌장입니다. 췌장은 길이는 13에서 16cm.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 뭐 아밀라제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길이는 13에서 16cm, 두께는 2.5cm, 무게는 약 70g. 복막 후 장기고, 그 다음에 췌두, 췌체, 췌미, 췌관,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췌장, 그리고 췌관, 이제 당관, 이렇게 해서 담낭에서 나온 그 담즙과 췌장에서 나온 그 췌액이 만나는 관을 오디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2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담낭의 쓸개즙과 췌장에서 나온 이자액이 소화효소로 작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의 역할은 이제 랑기르한스섬, 즉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여기 알파세포는 이제 글루카곤을 분비해 가지고 간에서 글루코겐을 분해해 가지고 당으로, 포도당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 포도당이 부족할 경우, 그 다음에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죠. 인슐린 당뇨와 관련성이 있어 가지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포 내로 포도당을 밀어 넣어주는 거죠. 유입해서 혈액 안에 있는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적게 되면 안 되거나 했을 때 오는 것이 일형 당뇨병, 분비는 되지만 세포 내로 밀어 넣는 일을 제대로 못 해주는 이러한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2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당을 증가시키고 하나는 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약이 나온다 그랬죠. 지방, 리파제, 단백질, 트립신, 탄수화물, 이제 아밀라제를 분해해가지고 아밀라제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화 작용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자간을 통해서 간에서 온 쓸개와 쓸개관과 이제 이렇게 만나는 점, 오디괄약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만나가지고 12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장입니다. 소장의 길이는 6 내지 7m. 그 중에 12장은 25 내지 30c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과 회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장의 연동운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절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동 속도는 분당 1cm 정도로 이제 매우 느린 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수축이 일어난 지점에서 4 내지 5cm 정도 진행 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분절운동은 소장 내용물과 소화액을 잘 혼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소화액, 앞에 말씀드렸죠. 뭐 트립신이나 아밀라제 뭐 이런 것들이 분비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제 그 음식물과 그리고 소화액이 잘 혼합이 되어야 이제 거기 안에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것들이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소장 내용물을 여러 토막으로 나누고 5 내지 6초 후 각 토막의 중앙에 또 다른 수축관을 만들어서 다시 토막 내는 형식, 이게 이제 분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모는 소화작용을 돕고 소화된 영양물질과 육모의 접촉을 촉진시켜서 흡수를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 먹은 것 영양분들을 흡수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장의 흡수작용입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이것이 결국은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영양물질과 물, 염류, 비타민 등이 소화관으로부터 이제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위장에서는 알코올만 흡수를 하는 거고, 소장 상단부는 모든 영양물질을 흡수하고, 대장에서는 물과 소금 그리고 약간의 포도당을 흡수하는 이러한 흡수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흡수는 아미노산의 흡수는 포도당의 흡수와 같이 나트륨 이동과 동반 이동하는데 혈액 내 피동적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흡수된 단백질의 50%가 섭취 음식에서, 25%는 소화액에서, 25%는 탈락 점막세포에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백질 흡수된 거. 2 내지 5%는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세균의 작용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감기 냄새가 아주 지독할 경우 이런 것이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수화물의 흡수는 이제 나트륨이 많으면 포도당 이동이 촉진되고 낮으면 포도당 이동이 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방의 흡수는 적당량의 지방 섭취 시 섭취량의 95% 이상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 5%는 대변으로 배설이 되고요. 그리고 물을 이제 흡수하는 과정은 하루에 섭취한 물이 약 한 2리터, 2000ml 정도라고 하는 것인데, 소화관과 그리고 부속선 분비 용액이 또 한 7리터 정도 이렇게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95%는 흡수되고, 나머지는 500ml 정도는 이제 대장으로 내려가고, 400ml는 대장에서 흡수하고, 100ml 정도는 대변으로 이렇게 배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의 구조는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다. 그래서 1.2 내지 1.5kg, 횡격막 아래에 위치하고 좌엽과 우엽의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엽은 좌엽의 이제 6배 크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의 기능을 살펴보면 이제 담즙을 분비한다고 그랬죠. 하루에 600ml, 상당한 양입니다. 그리고 좌우 감관을 통해서 담낭을 이동해 가지고 오디가력관으로 해서 이제 췌장에서 나온 췌장액과 만나서 12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담낭에 일단은 이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담즙 색소 그리고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영양소 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탄수화물 일시 저장하는 것, 섭취된 포도당의 60%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된다.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것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필요시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으로 전환해 가지고 이제 조직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췌장 알파 세포에서 분비된 글루카곤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백질 대사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고 저장하고 방출하는 이러한 역할을 이제 간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혈장 단백질의 95%를 합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알부민이 되겠죠. 그래서 알부민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부종을 일으키고 이제 복수차고 하는 것들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삼탑으로 이제 인해서 혈액 응고인자 단백질 합성, 간 기능 저하 시 출혈, 피가 나오는 거, 그래서 지혈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미노산 최종 분해 산물인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하는 그런 반응을